실제로 한 의뢰인은 이혼 후 1년 만에 재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사기꾼이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3억 원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빼앗기셨는데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출소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전과자였습니다. 외로워서 판단력을 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하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혼하면 더 외롭고 힘들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제로는 준비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황혼 이혼 후 진작 할 걸 그랬다며 만족하시고 어떤 분들은 차라리 참고 살 걸 이라며 후회하십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가사 전문 변호사 최경섭 변호사입니다.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은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혼하면 더 외롭고 힘들다고요. 반대로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각해서 매일 우울하고 건강까지 나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황혼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분들은 황혼 이혼을 하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황혼 이혼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부터 살펴볼게요. 첫째,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산이 없다가 아니라 돈을 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40년을 사셨는데 재산 분할로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억 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를 벌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활비를 감당하다 보니 3년 만에 예금이 바닥났고 결국 자녀들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평생 일해본 적이 없고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서툴러서 구직 활동조차 어려웠죠.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참고 살 걸이라고 후회하셨습니다. 황혼 이혼 후 평균 여명이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는데 그 긴 시간을 버틸 경제력이 없다면 이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분입니다. 혼자는 못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관계가 아무리 나빠도 그래도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런 분들은 이혼 후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시려다 더 큰 문제를 겪습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이혼 후 1년 만에 재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사기꾼이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3억 원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빼앗기셨는데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출소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전과자였습니다. 외로워서 판단력을 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하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셋째, 이혼 후 삶의 방향이 없는 분입니다.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일단 이혼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이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혼 후 뭘 하며 살 것인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어디서 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이혼 후 막막함만 커집니다. 이혼 후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우울증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반대로 이런 분들은 황혼 이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째, 상습적인 폭력이나 학대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나이에 참고 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폭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반복되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위험합니다. 체력이 약해져서 같은 폭력이라도 더 큰 상해를 입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체 없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둘째, 배우자의 중독 문제가 회복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이 대표적인데요. 본인이 치료받을 의지가 전혀 없고 가족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경우라면 황혼 이혼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오랜 시간 여전히 도박을 끊지 못한다면 이 나이에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같이 살면 본인의 노후 자금까지 다 날리게 됩니다. 빨리 법적으로 분리해서 남은 재산이라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셋째,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된 경우입니다. 재산 분할로 받을 금액이 충분하거나 본인이 일할 수 있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관계망과 취미가 있다면 이혼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입니다. 실제로 이혼 후 인생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매일 눈치 보며 살던 생활에서 벗어나서 친구들 만나고 봉사활동도 하시면서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간호사로 오래 일하셨고 친구 관계도 탄탄했고 취미생활도 다양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황혼 이혼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황혼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체크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경제적 자립도를 점검하세요. 재산 분할로 받을 금액, 연금 수령액,
본인이 벌 수 있는 소득을 모두 계산해서 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일자리를 찾거나 기술을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둘째, 정서적 안정성을 확인하세요. 혼자 있을 때 견딜 수 있는지, 외로움을 건강하게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친구, 자녀, 취미, 봉사활동 등 사회적 관계망이 탄탄한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이혼 후 삶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어디서 살 것인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5년 후, 10년 후 모습이 어떨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계획이 막연하다면 이혼을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준비됐는가입니다. 혹시 황혼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댓글이나 상담 요청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